자, 1번. 자, 그림은 해수 깊이에 따른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심 100m 이상 해수에서 적외선 도달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100m 보게 되면 2%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데 모두 다 가시광선 영역이겠지? 그러면 적외선은 도달하지 않겠지. 맞고.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지금 각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0에서는 100%지만 0.1에서는 60, 1에서는 40 점차 줄고 있지. 감소한다. 맞는 말 되겠지. 참고로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바로 총 에너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가시광선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참고로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특히 적외선이 많았지만 적외선이 점점 줄고 가시광선이 계속 가시광선만 주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시광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겠지. 참고로 100m 보게 되면 2%가 도달하는데 모두 다 가시광선임을 알 수가 있지. 그만큼 가시광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자, 2번. 중위도 해양 수온에 따른 층상 구조. 자, A가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이다. 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하다. 지금 B층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 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말 그대로 혼합층, A가 되겠죠? 자, C층보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수온 약층, 약이란 말이 띨 약자, 도약한다 그 말이었지? 바로 B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었다. 맞고, A층과 C층 사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 억제. 수온 약층은 위쪽은 따뜻한 물, 아래는 차가운 물. 그 말은 위에는 가볍고 아래는 무겁고 아주 안정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이 서로 만나서 물질 및 에너지 교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주 안정한 상태다. 위아래로 연직운동이, 수직운동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3번. 자, 기억. 자, 혼합층은 B에서 가장 두껍다. A, B, C, D 각각의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혼합층은 좀 온도가 일정한 층인데 바로 표층 부분의 온도가 일정한 층, B가 가장 두껍게 돼 있지. 그래서 B가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 맞는 말 되겠지. 자, 참고로 A 같은 경우에는 자, 심해층만 존재하는데 수온약층과 그리고 혼합층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예. 자, 수온약층 D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수온약층 뜻은 수온이 도약하는 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야. 수온이 급변한단 말은 가루가 수온이니까 가루 변화가 심한 것. 참고로 수온 변화 큰 건 D. D가 가장 수온 변화 크니까 수온약층 발달한 것 맞는 말이지. 자, 심해층은 표층에 비해 위도별 수온 변화가 작다. 자, 심해층 보게 되면 A, B, C, D 다 위도가 다르지만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면 다 모두 다 동일한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도에 따른 온도 차가 적은 거죠. 4번. 자, 각각 고위도, 중위도, 적도 해역의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가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참고로 바람이 전혀 불고 있지 않은 게 아니지. 참 여기는 찬 대기에 의해서 표층이 냉각됨으로써 현재 위아래 연직운동이 연직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현재 온도가 일정할 뿐이지. 그렇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다보다 나에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 자, 바람의 강도. 자, 이거는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된다는 거지. 자, 나와 다를 보게 되면 혼합층 두께가 자, 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더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수온약층은 다에서 가장 두껍게. 자, 수온약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 자, 두 개 층을 비교해보면 적도 부분이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표면에서 침강이 가장 활발한 곳. 자, 참고로 가 같은 경우에 자, 연직혼합이 활발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잘 섞여서 온도가 쭉 깊은 곳까지 일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지. 찬 대기에서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밀도가 커지고 침강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또 찬 대기에서 냉각되고 침강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돼서 위아래가 섞이면서 온도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침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자카가 되겠지. 자,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열교환을 억제한다. 수온약층은 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 만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지. 그래서 물질 및 에너지 교환, 열교환을 차단한다 그랬습니다. 5번.
자, 위도별 연직 수온 분포 나와 있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의미의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갈게. 기억. 해수의 연직 혼합이 가장 활발한 곳. 자, 연직 혼합 활발한 곳은 바로 고위도 해역이 되겠죠. 참고로 저위도 같은 경우에 온도차가 심하다. 자, 얕은 곳과 깊은 곳 사이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밀도차가 크다. 한 점이면 밀도차가 크단 말은 위에는 가볍고 아래는 무겁기 때문에, 자, 위에는 아주 가볍고 밑에는 아주 무겁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구조를 가지겠지. 그래서 저위도가 실제로 잘 섞이지 않는다. 가장 안정하다. 자, 수온 변화 최대이기 때문이다. 자, 밀도 변화 최대. 그래서 가장 위에는 위쪽은 아주 가볍고 밑에는 아주 무겁다는 거지. 자, 니은 바람에 의한 해수 혼합이 활발한 곳. 자, 이 말은 혼합층이 두께를 보면 되는 거지. 자,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 한정면 맞겠지. 자, 디귿 해수 표면에 입사하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곳. 해수 표면의 일사량,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많다면 표면 온도가 가장 높겠지. 자, 당연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에도 표층의 온도를 보게 되면, 수온을 보게 되면 저위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일사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리을 표면 해수와 심해수 밀도차가 가장 작은 곳은 고위도.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자,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분과 수온인데 염분 자료는 없으니까 수온만 생각해 보면, 자, 고위도는 표층이든 심해층이든 수온이 비슷하기 때문에 밀도차가 아주 적겠지. 수온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밀도차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다. 6번. 자, 1번. 해수의 대부분은 혼합층에 분포한다. 아니지. 자, 지금 왼쪽 자료를 보게 되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는데 심해층인 점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할 거니까 심해층의 물이 가장 많겠지. 자, 2번. 풍속은 적도 해역보다 위도 30도 해역이 더 크다. 참고로 풍속의 크기는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된다 그랬다. 자, 혼합층의 두께를 보게 되면, 자, 적도는 얇고, 자, 현재 그리고 중위도 30도 영역은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30도 영역이 바람이 더 강하겠지. 풍속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3번. 수심이 깊어질수록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심하다. 자, 수심 깊어진다. 자, 수심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자, 참고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다 온도가 똑같잖아? 그 말은 위도가 변하더라도 온도가 다 똑같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차가 점점 줄고 심해층에서는 거의 비슷한 온도를 가지게 된다. 작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노란, 빨간색 영역 표층의 온도차와 온도, 현재 고위도부터 저위도까지 온도 범위,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고위도부터 저위도의 온도 범위가 나와 있는 거지. 자, 4번. 심해층은 적도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적도 해역이, 자, 적도 해역. 자, 적도 해역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표층 부근의 해수였지. 참고로 원래 고위도 표층수 또는 극부근의 해역, 표층수 또는 한대 해역의 표층수. 이게 침강 해수 공급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적도를 했으니까 틀렸지? 적도가 아니라 고위도다.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아니지. 현재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게 되면 점점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거지. 점점 중위도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다. 자, 7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울릉도 남서쪽 해역의 관측한 평균 온도 염분 자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자, 수온 약층은 봄이 가을보다 더 뚜렷하다. 자, 수온 약층이라는 것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지. 자, 봄과 가을. 자, 봄은 파란색, 그리고 가을은 빨간색인데, 자,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가로축의 변화니까 가로축의 변화 폭이 빨간색이 더 크니까 가을이 더 크다는 거지. 자, 틀렸고. 자, 니은 육지에서 유입된 물의 영향. 자, 육지에서 유입된 물이라는 것은 바로 담수. 자, 담수가 유입되게 되면 염분이 낮아지겠지? 자, 표층 부분에서 염분이 낮아지게 될 건데, 자, 지금 봄과 가을을 보게 되면 가을의 염분이 더 낮아졌다. 이 말은 가을에 담수의 유입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제 막 여름이 지났으니까 여름이 좀 강수가 많아서 육지로부터 담수 유입이 많았겠지. 자, 염분이 작아진 거 가지고 알 수 있다. 자, 디귿. 수심 400m보다 깊은 곳 해수 밀도는 거의 일정하다. 참고로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온도와 수온과 바로 염분이 되겠지. 수온과 염분인데, 자, 수온은 400m보다 깊은 곳에 봄이나 가을이나 수온이 비슷하고, 염분 역시 현재 200m 아래쪽, 자, 400m 아래쪽은 역시 염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밀도가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일정하단 말이 맞겠지. 자, 계절에 따른 염분 변화 정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커진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될 건데, 수심이 깊어졌을 때, 자, 봄이나 가을이나 염분이 거의 비슷하죠?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심이 깊을수록 이제 커진다는 말은 틀렸지. 오히려 작아진다,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8번. 자, 울릉도 부근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자,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 경향을 보면 되겠지. 참고로 20m까지는 12.1로 유지되고 있다가 자, 30부터 쭉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계속 떨어지고 다시 400m부터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자, 그러면 자, 표층 부분의 수온이 일정한 것 혼합층, 그리고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급변하는 것 수온약층, 다시 수온이 일정해지는 것 심해층이 되겠지. 자, 세계층 구분 맞는 말. 자, 니은 20에서 200m 사이 해수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 참고로 20과 200m 사이가 바로 수온 약층이지 아주 안정한 구조지. 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 위아래로 섞이는 과정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 자, 수심 0에서 20m 사이는 수심 400, 500 사이보다 수온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겠죠. 표층 부분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여름에는 좀 온도가 높을 거고 겨울에는 약할 겁니다. 자, 근데 낮을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은 우리가 봤을 때 바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계절이 변한다 하더라도 깊은 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깊은 곳 400, 500이 자, 계절에 따른 변화가 작게 나타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깊은 곳은 햇빛이 들어가지 못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한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일정 온도를 가진다. 자, 9번 북반구 중위도 해역 1년 동안 측정한 수온, 수심에 따른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표층 보게 되면 0m일 때 수온 변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수온이 변화가 심한 곳이 현재 해수면이 되겠지? 왜냐면 깊은 곳까지 현재 복사 에너지 빛이 들어가지 못하잖아. 자, 그러면 표면에서 변화가 쭉 나와 있을 건데 당연히 자, 해수면 온도가 낮은 시기, 이 시기가 겨울 될 거고 가장 높은 시기가 여름 되겠죠? 네. 자, 갑시다. 자, A 기간 겨울철이다. 가장 수온이 낮은 기간이니까 겨울이라 말할 수 있겠지? 자, 니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자, 수온의 연교차. 연교차란 말은 1년 동안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자, 그러면 수심이 얕은 곳 볼게. 자, 지금 이 빨간 선이 수심이 얕은 곳이잖아, 맞지? 지금 표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은 100m 이 점선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1년 동안의 변화가 바로 수온 세로값의 세로축의 변화가 누가 빨간색이 큽니까? 파란색이 큽니까? 빨간색 크다. 그 말은 표면이 현재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수심이 깊어지면 그 변화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빛이 깊이 못 들어가잖아, 맞지? 됐나? 자, 디귿 바람에 의한 해수의 연직 혼합. 자, 바람에 의해서 연직 혼합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지? 혼합층이죠. 자, 그러면 혼합층은 표층 부근에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수온이 같은 층을 말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A와 B 중에 자, 누가 더 0에서 100m까지 누가 더 수온 차이가 적습니까? A가 더 적죠? 더 잘 혼합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0m와 100m 수온 차이 크잖아. 그럼 잘 안 섞였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현재 A가 더 혼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A고 혼합, B는 혼합 잘 안 된 거지. 자, 10번. 세계표층 해수 영평균, 자, 염분 나와 있는데, 자, 적도지방 표층 염분은 가장 높다. 자, 적도지방 보게 되면 염분값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 맞지? 참고로 가장 염분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위도 30도 부근이었죠? 아열대, 고압대,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지? 증발량과 마이너스 강수량.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는 거였지? 자, 기억하시고. 자,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표층 염분이 대체로 낮다. 자, 대서양과 태평양 비교하면 되지. 지금 봤을 때 누가 더 숫자 큽니까? 대서양이 더 크죠? 맞고. 사막이 많이 분포하는 위도 대 사막이 분포하는 곳, 건조한 곳, 고기압이 발달된 위도 30도, 자, 30도를 말하는 거지.
그 지역에 지금 맑은 날씨가 많고 증발량이 많을 거니까 당연히 염분이 높죠. 맞지? 자, 넘어갈게. 자, 적도에서 고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표층 염분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적도에서 쭉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원래 가장 높아? 30도 부분이 가장 높지. 그래서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띠겠지. 근데 지속적으로 쭉 낮아진다 했으니까 말이 틀린 거지. 자, 5번. 대륙 연안에서 대서양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표층 염분이 대체로 높아진다. 지금 봐봐. 자료 그대로잖아. 맞지? 대서양 중심부에 가장 큰 값 37이 위치하고 있잖아. 맞지? 맞나? 자, 근데 왜 대륙 주변에 낮은 겁니까? 대륙에서 흘러나오는 담수의 유입 때문에.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 나와 있다. 자, 증발량이 많은 곳은 적도. 아니지. 지금 증발량 많은 곳은 약 30도 지역,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가 있는 곳이죠. 자,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구름이 별로 생성되지 않고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이 많고 강수량이 적다. 그래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30도 부분이다. 자, 위도 20, 30에서는 건조한 기후가 잘 나타난다. 바로 20, 30 바로 아열대, 고압대. 자, 현재 보면 구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발이 많아서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표층 염분은 5도 N 부근 해역에 가장 높을 것이다. 참고로 표층, 자, 5도 N 부근. 자, 여기는 강수량이 많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염분은 낮겠죠. 근데 증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염분은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답은 2번. 자, 12번. 자, 가는 전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 나는 증발량과 강수량, 위도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적도 해역은 위도 20도 부근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높다. 지금 적도 지역에 나와 있는 염분값, 그리고 20도 영역에 나와 있는 염분값 비교해 보면 20도 부근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적도 지역은 상승기류, 저압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있어서 구름 많이 만들고 비가 많아서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은 거지. 근데 20도 부근은 이제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이 많아서 염분이 높은 거지. 자, 니은 위도 20도 부근 해역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 봅시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고압되기 때문에 이제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량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더라도 자, 증발량과 강수량 비교해 보면 증발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큰 해역일수록 염분이 높다. 참고로 염분과 이 값은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당연히 현재 보면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지. 자, 13번. 자, 쉬운데. 자, 가는 위도에 따른 증발량 강수량, 그리고 나는 표층 염분. 자, 기억. 적도 지역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적도 지역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강수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적도 지역은 자, 저압대에 발달했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많고 강하고 자, 상승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구름이 많아서 강수가 많겠지. 상대적으로 증발이 더 적습니다. 자, 니은 표층 염분은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을수록 높다. 맞는 말이죠. 현재 보면 강수량이 많게 되면 염분은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강수량, 염분의 강수량은 반비례. 그리고 증발량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질 거니까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진다. 표층 염분 가장 높은 위도, 자, 저압대 발달. 아니지. 저압대가 있다는 것은 저기압, 상승기류가 있을 거니까 구름이 많고 강수가 많겠지. 현재 보면 그랬으면 염분이 낮게 된 거죠. 반대로 현재 고압대가 발달할 때 잘 나타나게 되는 거지. 30도 부근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로서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량이 많아.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서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자, 14번. 자, 위도별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염분에 비례하죠. 근데 이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염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겠지. 자, 기억. 5도 N에서 10도 N, 그러니까 북위 5에서 10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 봅시다. 지금 강수량과 증발량 관계인데, 자, 이 영역은 바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플러스 값을 가진다. 그 말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다 그 말이지. 근데 증발량이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위도 30도 부근 해역, 적도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높다.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30도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량이 많지? 자, 그래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적도해역은 저압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강수가 많아서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30도 부분이 특히 표층 염분이 실선 염분이 높게 나타났으니까 이 말은 맞겠지. 자,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큰 지역일수록 표층 염분이 높다. 아니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염분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염분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낮게 되겠지. 자, 15번. 자, 그림과 깊이에 따른 수온 밀도, 나는 위도에 따른 표층해수 수온과 밀도. 자, 밀도에 가장 영향 주는 게 수온이라고 그랬지?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두 개 거의 반대 경향 띄고 있죠? 자, 가겠습니다.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오히려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밀도 높아지는 거잖아? 자, 수온 약층에서는 깊이에 따른 밀도 차이가 크다. 자, 밀도에 가장 영향 주는 게 누구라고? 수온. 근데 수온 약층 뜻이 뭡니까? 수온이 도약하는 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었죠? 그러면 밀도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게 수온인데 수온이 급변할 거니까 밀도도 급변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수온이 급변하는 곳에 밀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 해역의 해수 밀도는 수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만약 북극 지역 수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거지. 그럼 밀도 컸겠지. 근데 밀도 크게 나와, 안 나와? 밀도 안 나오지. 왜 그렇습니까?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자, 남극보다는 대륙, 이제 북극 주변에 대륙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대륙으로부터 담수 유입이 많다 그랬지? 됐지? 그래서 염분이 낮고 밀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갈게. 16번. 자, 가는 수온 밀도 연직 분포, 그리고 나는 수온과 밀도 위도별 분포. 자, 좀 전에 앞에 했던 문제와 유사한데, 자, A는 밀도, B는 수온.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죠? 바로 A가 수온이고 B가 밀도. 여러분들 수온의 연직 분포 잘 알고 있잖아? 자, 니은 나에서 C는 수온, D는 밀도. 참고로 저위도, 적도 부분에서 가장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점차 수온이 내려가겠지? C가 수온, D가 밀도 맞는 말.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대체적으로. 자,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해수의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 자, 아니지.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점차 낮아질 거니까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거지. 수온 감소, 밀도 증가. 자, 가에서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은 수온 약층이다. 참고로 같은 해역이 될 거니까 자, 염분의 현재 보면 염분에 의한 밀도 차는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비슷한 염분을 가지겠지? 그러면 자, 지금 수온 약층에서 수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 수온 변화에 의한 밀도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바로 수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수온 약층 때문이겠지. 자, 17번. 자, 위도에 따른 표층해수, 밀도, 수온, 염분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자, 적도 부근에서 가장 수온이 높고 양쪽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바로 A가 수온.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에는 자,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자, 30도 부근에서 특히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된 거지. 바로 B가 그래서 염분. 자, 그리고 밀도의 분포는 수온에 의해서 큰 영향은 거의 다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온과 반비를 가지는 밀도 분포로 나타내는 것 바로 C가 밀도가 된다는 거지.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자, 수온과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북극 해역 같은 경우에는, 자, 수온보다는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북극 해역의 수온은 낮지만,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높아야 되지만, 특히 이 해역은 염분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밀도가 작게, 주변 해역보다 밀도가 작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북극 해역의 북반구의 고위도 영역에 염분이 아주 낮다는 것도 역시 여기 자료로부터 알 수가 있겠지. 자, 갑시다. 자, A는 고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이 낮다. 자, A는 수온. 참고로 저위도가 온도가 높고 고위도가 수온이 낮겠지? 반대로 말했지. 자, B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작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바로 염분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럼 클수록 크다가 되겠지.
자, C는 표층 해수의 밀도이다. 밀도 맞죠? 18번. 자, 그림은 여름과 겨울에 동해의 한 지점에 측정한 수심에 따라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름과 겨울이라고 지금 알려줬지만 그러니까 실선이 여름, 점선이 겨울에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지칭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누가 겨울이고 여름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온도가 대체로 더 높은 게 바로 현저면 여름 될 거고 온도 낮은 게 표층의 온도가 낮은 게 바로 겨울 되겠지. 자, 일단 갑시다. 자, 수온 약층은 여름이 겨울보다 뚜렷하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지 뚜렷하단 말은 기표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수온은 지금 세로축이니까 자, 세로축이 현재 보면 자, 변화가 심한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지. 자, 지금 세로축의 변화가 심한 것은 현재 보면 여름이란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름이 겨울보다 더 뚜렷하다. 맞겠지? 자, 니은 수심 500m에서는 염분의 계절 변화가 거의 없다. 자, 500m 보게 되면 자, 두 개의 점이 거의 일치하잖아. 자, 참고로 염분 그랬으니까 염분의 변화는 가로축의 변화겠지. 자, 500m의 두 개 지점은 자, 두 점은 거의 같은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수온도 비슷하지만 염분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가로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염분 변화가 거의 없다. 맞는 말 되겠지? 표층과 수심 500m 밀도 차이. 자, 밀도 차이. 그럼 0m와 500m 사이에 밀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걸 보면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등 밀도선이 나와 있지. 1.022, 1.024, 1.026. 그럼 이 선을 많이 넘나들면 밀도 변화가 심하다 그 말이지. 참고로 겨울 같은 경우에 이 정도 0m, 500m 사이에 이 정도의 밀도 차가 생긴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름은 이 정도의 밀도 차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밀도 변화가 심한 것은 바로 여름이 되겠지. 그러면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19번. 자, 이것도 자료 해석이야. 자, 북반구 어느 해역 3월부터 1년간 표층해수 염분 수온 측정 쭉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이 해역은 위도 60도 이상이다. 자, 위도 60도 이상이면 아주 추운 지역이죠. 맞지? 그러면 겨울 되면 어떨까? 수온이? 아주 낮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름 되더라도 수온이 많이 올라갈까? 안 그러겠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로축이 수온인데 가장 높을 때는 22도까지 거의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낮을 때는 14밖에 안 되잖아. 맞나? 급격히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럼 고위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수온 변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현재 큰 변화 아주 낮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2번 염분이 가장 높은 시기. 자, 봐봐. 이건 자료 해석이야. 염분이 가로야 세로야? 세로.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언제냐? 그걸 묻는 거지.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것 4월 맞습니까? 맞죠? 자,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 자, 수온은 가로축이지? 그러면 가로쪽,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냐? 누구지? 8월 맞죠? 자, 그대로 자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밀도는 염분에 비례하고 수온에 반비례한다. 맞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고 8월부터 10월까지 밀도 증가는 염분보다 수온 영향이 크다. 자, 봐봐. 자, 8월부터 볼게 10월까지로 했죠?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보게 되면 자, 모두 세 개의 높이가 비슷하잖아, 맞지? 세 개의 높이가 비슷하단 말은 뭐가 같다? 뭐가 유사하다? 염분이 유사하다. 근데 8, 9, 10 가로가 움직였지. 그 말은 뭐의 변화가 크다? 수온의 변화가. 그 말이죠? 자료 해석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20번. 자, 세 해역 A, B, C 표층 수온과 염분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 자, 기억. 자, A는 수온과 염분이 가장 높다. 자, 수온은 세로축, 염분은 가로축.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른쪽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 자, 위에 있어서 수온은 높지만 가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염분은 가장 낮다가 되겠지? 그래서 수온만 높은 상태다. 자, 니은 C가 B보다 밀도가 큰 이유는 수온이 낮기 때문이다. 자, BC를 확인해 보면 자, BC는 같은 세로축상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같은 거지. 자, 염분은 같지만 B가 더 위에 있으니까 B가 더 수온이 높은 거지. 그래서 C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디귿.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등 밀도선을 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값이 커지는 그런 분포를 띠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 높을수록
밀도 커지는 것. 자, 어느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수온약층이 혼합층보다 두껍다. 자, 이 뜻을 그대로 따지면 돼. 수온약층이 뭐죠? 수온이 급변하는 층.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것. 그러면 수온 변화니까 세로축만 보면 되겠지. 여러분들 세로의 표면으로부터 0m부터 수온 변화. 세로 변화 없는 곳이 몇 미터까지야? 100m. 그러면 이 0에서 100m까지가 바로 혼합층이라 그 말이지. 됐지? 근데 그 뒤에 100에서 200, 300까지는 수온이 뚝 떨어지죠. 세로축이 변하지. 근데 300 이후부터는 또 수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0에서 100m까지가 혼합층, 100에서 300까지가 수온약층, 그 밑은 심해층이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심에 따른 염분의 변화. 자, 표층북은 가장 크다. 자, 염분 변화는 가로축이죠. 그러면 같은 점 봐봐. 각 점이 지금 몇 미터 단위로 나눠집니까? 100m 단위로 나눠지는데 각 100m 구간에서 가로축의 변화가 누가 심하냐 그 말이지. 누굽니까? 0에서 100m까지가 가장 가로축의 변화 심하지? 염분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수심 200m 부근에서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연직이란 말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런데 200m 구간은 100에서 300까지가 뭐라 그랬죠?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은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그럼 가만히 있겠지. 그 깊이에서. 됐나? 틀렸다는 거고. 자, 300에서 500 구간의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 자, 해수의 밀도. 지금 수온은 일정하죠? 근데 뭐가 달라져? 가로축 염분 달라지고 있지? 작지만 염분이 변하고 있잖아. 그럼 염분이 달라지는데 밀도 일정합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등 밀도선 나와 있지? 등 밀도선 나와 있죠? 참고로 이 등 밀도선에서 1.02실로 점점 접근하고 있잖아, 맞지? 됐나? 그래서 밀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 만약 밀도가 일정했으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등 밀도선들과 나란하게 움직였겠지. 맞지? 그랬으면 밀도가 일정했겠지. 그게 아니잖아, 맞지? 자, 22번. 자, 그래프는 해수의 온도,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는 커진다. 맞지? 염분과 밀도는 비례관계. 근데 수온과는 반비례 관계지? 2번에 수온이 높아질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맞는 말이지. 자, 3번. 영하의 수온에서 염분이 34%인 해수의 밀도는 1.027보다 크다. 자, 그러면 34%를 했고 영하를 했기 때문에 34% 중에 영하의 지역, 바로 이 영역이 되겠지? 자, 이 영역은 1.07보다 저 오른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것 맞는 말 되겠지? 자, 4번. 염분이 35%인 해수는 자, 수온과 관계없이 밀도가 1.025보다 크다 돼 있는데 자, 35%를 쭉 가게 되면 참고로 수온이 아주 높으면 1.025보다 등 밀도선 1.025보다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1.025보다 밀도가 작은 물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지. 5번. 수온과 염분은 다르더라도 밀도가 동일한 해수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등 밀도 선상에 있는 애들은 서로 수온과 염분은 다 다르지만 밀도가 다 동일하잖아. 그래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 23번. 자, 제주도 남쪽 해상 관측 A, B 시점에 자, 지금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자, 연간 수온 변화가 가장 큰 해역. 자, 수온은 바로 세로축이지. 그러면 A, B, C에서 뭐 각 월마다 이 점들의 위치가 변하겠지만 어쨌거나 수온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세로축의 변화폭이 가장 큰 걸 찾으면 됩니다. 참고로 세로축의 변화폭이 가장 큰 건 A가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 되는 거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연간 염분 변화가 가장 큰 것. 그 말은 가로축. 염분은 가로축이기 때문에 가로축의 변화가 가장 큰 것. 변화폭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건 B가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 됩니다. 자, 3번. 연간 밀도 변화가 가장 큰 것. 자, 밀도 변화는 등 밀도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 등 밀도선을 많이 넘나든 게 바로 밀도 변화가 크다가 되겠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자, 등 밀도선 1.022, 1.024 이 두 개를 넘나들었지. 근데 나머지 애들은 1.020, 022, 024 훨씬 더 많은
등밀도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자, 더 G보다는 크겠지? 그럼 C가 가장 크단 말은 틀렸지. 가장 큰 것은 자료를 보게 되면 B가 가장 크다가 되겠지. 자, 중국 연안수, 연안이란 말은 대륙 연안을 말하는 거지. 바로 담수의 유입이 이루어져서 자, 특히 염분이 낮은 물을 우리가 연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안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담수, 염분이 낮은 물이기 때문에 현재 자, 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 자, 가장 큰 시기는 8월. 다시 말하지만 8월 보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단 말은 염분이 아주 낮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담수 유입이 이루어져서 이 연안수의 영향을 받은 것은 8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크로시에 해류. 자, 크로시에 해류가 뭐냐면 참고로 우리나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난류를 크로시에 해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시에 해류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건 난류의 특징인데 염분도 높고 수온도 높습니다. 두 개 다 높아. 자, 그러면 이놈의 영향이 컸다는 말은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은 것, 1년 내내 수온과 염분이 높은 것, A, B, C를 보게 되면 염분이 높단 말은 오른쪽, 수온이 높단 말은 위쪽,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은 바로 C가 되겠지? C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참고로 왜 이렇게 또 나타나냐면 자, 이렇습니다. 크로시에 해류가 올라올 때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 동해를 따라 현지 오면 쭉 들어옵니다. 근데 황해는 막혀있는 구조고 근데 자, C쪽 같은 경우에 동해 쪽은 뚫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위쪽도 뚫려 있잖아. 그래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에서 훨씬 더 많은 난류들이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C 지역이 가장 수온도 높고 염분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24번. 자, 지금 수온과 염분이 다른 두 개 A와 B 물이 있는데 자, 이거 밸브를 열어서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소금물 pH 밀도는 1.027이다. 자, 지금 수온과 염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밀도를 결정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 15도 그리고 34%밀. 자, 위치를 찾아보게 되면 이 정도 값을 가지지. 그러면 1.027이란 말은 틀렸지. 자, 1.025 정도가 되겠지. 자, A와 B 들어있는 소금물 밀도는 같다. 자, 이거는 B의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A 것 보게 되면 35%밀에 5도씨. 자, 이 위치니까 서로 밀도가 다르죠? 얘는 1.028에 가깝지? 자, 위 실험으로 표층해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참고로 표층해류는 우리가 차후에 배우겠지만 표층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 이거는 밀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한 움직임이잖아? 이런 밀도 차이의 움직임은 바로 심층해류의 원인이야. 이것도 차후에 할 거야. 자, 심층해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밸브를 열면 투명관 아래 부분 A에서 B로 흐름이 생긴다. 왜냐하면 A 쪽의 밀도가 더 컸으니까 A에서 B로 움직이겠지? 자,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두 개가 섞이겠죠? 섞이면서 A 밀도는 처음보다 자, A가 밀도 컸기 때문에 밀도 작은 물과 만나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지. 처음보다 커진다 말은 틀렸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 2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아래 그래프는 키프에 따른 해수의 용존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 키프에 따라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타나 있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산소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깊은 것 봐봐. 심해를 보게 되면 산소가 많이 쫙 늘었죠? 바로 이 심해에 있는 이 물들은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라 그랬지? 그 산소가 많이 늘어난 거지. 이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 자, 용존 산소량은 수심 200m 부근에서 가장 크다. 이거는 그냥 자료 해석이잖아? 근데 200을 보면 되는 거지. 200에서 봤을 때 산소는 여기잖아? 근데 가장 많은 건 오히려 표층 부분이 많은 거지. 표면 부분이 많은 거지. 맞지? 틀렸죠? 자, 수심 70, 80 부근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장 풍부하게 존재한다. 자,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로 광합성 하는 애들이지. 광합성 할 거니까 CO2를 제거하고 산소를 많이 늘어나게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자, 깊이 단위를 보게 되면 200씩 되어 있지만 거의 7, 80은 자, 산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겠지? 거의 7, 80은 산소가 가장 많은 곳.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 되겠지? 이 말은 맞겠지. 자, 수심 약 1000m 부근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자, 많이 존재하는 것은 한대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의 영향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천부근 보게 되면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산소가 풍부해지는데 이 이유는 자, 고위도 표층수, 한대 해역의 표층수, 극부근 해역의 표층수가 침강에서 가라앉아서 공급된 것. 맞는 말이지? 자, 28번. 자, 가는 북태평양 표층 용존산소량, 나는 가의 어느 해역의 측정한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지금 보면 산소가 녹아있는 정도, 자, 같은, 예를 들어서 녹아있는 정도가 7ml per 리터라 되어 있으면 이 7값을 가지는 곳을 쭉 연결한 거지. 그래서 이 선들을 뭐라 부르냐면 등치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압이 같으면 등압선이라 하잖아. 높이가 같으면 등고선이라 하지. 값치자야. 값이 같은 애들을 쭉 연결한 걸 등치선이라 그래. 뭐 어떤 애들이든 다 마찬가지겠지. 어떤 애들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용존산소량 쭉 같은 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건데, 자 갑시다. 자, 기억. 해수 표층 용존산소량은 표층 수온과 염분, 자, 낮을수록 많아진다.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들은 잘 녹는다 그랬지?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역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체들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나가 측정된 해역은 위도 30도 N보다 낮다. 그러니까 30도 N, 북반구, 북이 30도보다 낮은 위도다 그 말이잖아. 자, 근데 나를 보게 되면 지금 가의 자료들은 다 표면상에 있는 표층 부근의 용존산소량 위치를 나타낸 거, 값들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나 역시 표층 부근의 용존산소를 보게 되면 표면 부근의 값을 보게 되면 7.5 정도지? 그러면 7.5 정도를 가지는 거는 지금 봐봐. 7.5는 참고로 거의 30과 60 사이가 되는 거죠? 60 가까이 있는 거지? 그 말은 30도보다 낮단 말은 아니지. 거의 60 부근이잖아. 그럼 30도보다 더 높은 위도에 존재하겠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잖아.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아들 수 있는 거지. 수온이 낮아지니까 산소가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 값이 커지고 있는 거죠. 위도와 반비례하게. 위도와 비례하는 거지.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용존 기체의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고 있지. 수온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죠. 자, 넘어갈게. 자, 디귿. A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이 증가는 자, 해양 생물의 광합성 때문이다. 아니지? 참고로 A 구간, 이건 좀 더 깊은 곳이잖아? 참고로 광합성이라 한다면 이거는 표층 부분이지. 빛은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곳에서 다시 산소가 늘어난 이유는 고위도 또는 한대 또는 극부근의 표층수가 침강해서 공급된 거지. 이래야 되겠죠? 답은 1번.